주말 사이에 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청문회 영상 보고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 이후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이런 말씀까지 실은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내가 뭐예요? 계속 내 말씀. 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홍익표 수석이 지명 철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빨랐어요. 뭐가 결정적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명 철회는 고민 중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예견됐다고 분석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명을 했으니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좀 청문회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청문 과정에서 어떤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입시 문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걸리게 되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여기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국민 여론보다 더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통합의 정치라는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자료가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아마 국민 여론이 어떤지 아마 청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지명을 철회하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시간을 끌기보다는 임명했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가 맞는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판단은 저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 적어도 자진 철회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임명을 했는데 임명 과정에서 검증과 관련된 실수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고 그 국민들이 이해운 후보자를 갖다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명을 했던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책임 정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인사권도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그 위에 있는 건 국민 여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인사도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뭐 저희들 속으로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통합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쨌거나 실패한 거죠. 그게 첫 단추가. 그 뜻은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고 싶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거대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폭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서 내란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루 널리 진보나 보수나 사람들을 갖다 써서 우리 정치가 통합하는 길로 갔을 때 내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현실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후보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뭐 어거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부 의원, 일단 청문회의 해명은 지켜보자. 그 실제 해명을 했어요. 가장 뭐 관심을 받은 게 부정 청약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의 굉장히 사생활적인 면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식이 좀 잘못됐었다고 보세요?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뭐 해명을 할 때 그걸 믿어줄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근데 자식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예. 이혼할 정도의 상황이 파국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자기 집으로 해놨다. 그래서 청약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혼인신고를 됐는데 그때도 뭔가 불안한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청약에서 당첨되자마자 다시 옮기잖아요. 다 그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며느리가 다툰 게 아니라 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팠다, 뭐 병원도 자주 갔다 그러는데 이런 변명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우리 이 청약 받고 싶어서 예. 우리 집에서 그냥 아들 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놓겠다. 솔직한 거잖아요. 가령 집을. 그리고 쿨하게 내놓겠다고 하면 좋죠. 아마 내놓겠다고 했으면 대통령 임명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내놓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이익이 얼마입니까? 한 4, 50억 정도의 이익인 거잖아요. 예. 근데 자신은 장관직은 갖고 싶고 4, 50억도 포기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라도 저 사람 임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지금 통합의 기치로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지명을 해야 되나 임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예. 이게 통합의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국민 통합이 돼야 되는데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 통합도 안 되고 여당 통합도 안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시간을 끌어봤자 대통령도 더 부담은 커지고 또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나는 임명되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벌써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의 고통을 조금 덜어준 것이다. 라고 저는 당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전에 그렇죠.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저는 부동산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문제 내놔야 되잖아요. 정책을.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중과 면제도 일몰제를 둬서 5월 이후부터는 중과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똘똘한 한 채도 뭐 지방에 있어서 세 채, 네 채 갖고 있어도 10억, 20억밖에 안 되는데 한 채만 가져도 100억인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 임명하면 예.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펼 때마다 비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부동산 그렇죠. 정책, 세금에 대해서. 근데요, 이 부분은요, 꼭 저 하나 짚을 게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하고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만약에 저나 이성훈 변호사가 검증팀에 있었으면요. 예. 1시간이면 이게 밝혀내요. 그래요? 왜? 보세요. 청약 받기 8개월 전에 결혼하죠. 예.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전세를 얻어요. 근데 우리가 전세가 임대차거든요. 보통은 이게 그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돈 몇백원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세 계약서가 검증 자료 있어요. 딱 특약을 봤더니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해준다. 전세권 설정하면 이게 그 비용이 한 400만 원 깨져요. 예. 이런 계약서는 없어요. 왜냐? 결혼하기 전부터 사이가 그러면 이게 결혼을 안 했어야죠.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전세 계약을 얻는데 7억 3천에 용인 그게 근데 거기에 특이하게 보면 아예 전입신고를 안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는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이거 딱 보면 우리는 법률가들은 야 이거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게 결혼도 하기 전에 전입을 아예 안 할 생각이네. 이게 한참 전에 결혼 전에 얻은 전세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 부적격자인 거는 한눈에 아는데 이걸 뭐 우리가 국정원 검증도 안 하고 뭐 경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뭐 야당에는 왜 공천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검증해서 능력이 없다 해서 아예 잘랐다고 행정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보수 쪽에는 아예 검증을 했던 거예요. 예. 또 하나 저 정관장님 지금 네. 보수 쪽에서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게 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그게 이런 거예요. 말일까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왜 그런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갑질과 관련한 여러 제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 아직 남아있는 보좌진들, 그러니까 본인 의원회관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내용들 빨리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던 국민의힘 보좌진들에게 예. 어떤 식으로든 뭐 이해훈 후보자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시도가 있을 때는 엄히 다스리겠다 이런 예. 의미를 담아서 한 얘기고요. 저는 이해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자체가요? 언론 검증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안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 민주당은 뭐 씁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인사청문회를 출구 전략 삼아서 그래서 그냥 지명 철회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통합 인사를 하되 이런 인사 검증도 더 신경 써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예. 옳은 국정 운영 방향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대담 중에 소개해드린 그 단독 보도 내용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누가 얘기해 주셨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최초 보도한 그러니까 한밤중에 있었던 제명 관련한 보도를 내일신문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 같은 기자가 오늘 해당 내용을 썼고 29일엔 결국엔 이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명을 확정짓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의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기사를 제가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0일 안에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 제명됩니다. 자동 제명. 네. 제가 이게 몇 주 전부터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2년 정지인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예. 아마 제명될 수가 있다. 계속 그 이후에 자숙하고 반성 안 하고요. 윤리위원장을 기피 신청해버렸다니까? 그랬죠. 거기 결정문에 뭐 근데 윤리위원장이 한밤중에 구도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문자로 따라서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논의 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결국에 예측대로 올라간 거죠. 탈당 권유라고 하지만 이게 10일 제명입니다. 뒤에는 강제적으로 제명입니다. 제명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사실상 제명.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 서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더 갑니까? 아니 들이받는 소는 이게 계속 그냥 쳐죽여야죠. 들이받는 소는 그 소 주인까지요. 제 말은 이게 당에 기강이 안 서면 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당 해체해야 돼요. 당이 기강이 안 서면. 따라서 이게 그냥 바른 말 쓴소리. 저도 쓴소리 많이 합니다. 장동희 대표 최저에 대해서도 쓴소리 하는 거하고 예. 그냥 이게 비난하고 무조건 이게 허위 가짜 뉴스로 이게 막 공격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분탕질하고는. 이건 내부 총질은 엄중하게 징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결정이 났고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가 이제 목요일 최고위 유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선택지요. 네 가지가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효력 정지를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이 제명 조치를 받아들인 이후에 오랜 시간 칩거. 세 번째가 무소속 출마 가능성. 뭐 대구든 부산이든 이번에 보궐선거가 나올 테니까 무소속 출마 가능성. 네 번째가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옵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처분하고 신당 창당은 없고.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심의 시간을 준 것은 본인들이 내린 결정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걸 소명하라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있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준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가처분 신청은 없을 것 같고 신당 창당이라는 것도 2028년 총선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선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장기간 칩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인데 이것은 뭐 저는 정치를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정치적 거물로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본인에게 지지하는 사람 설득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설득해서 본인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 듣다 보니까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TK나 PK제에서 준비한다. 또 당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견제하려고 하는 또 움직임이 있겠네요, 또. 저는 이게 무소속 출마도 없다 봐요. 네. 무소속 출마 가지고 떨어질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 네. 근데 왜 출마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이게 민주당 후보한테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그래서 노는 게 뭐 대구나 부산 이야기인데 그게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 후보 넣어도 될까 말까 해요. 부산에서는. 예. 근데 대구는 또 이게 보수세가 강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나.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넣으면 이게 100패입니다. 그냥 100점 100패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무소속도 안 넣고 유일하게 그냥 치과하면서 집회나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